미라클 트리의 영 포레버 클럽. 절대 늙지 않겠다는 그 마인드로 또 새로운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인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몰랐었는데요. 박석범 사장님이 추천을 해 주셔서 이제 사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 이 여자분이 뭐 세바시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그 서문을 보니까 그 이 여자분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석사 학위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에서 장학금으로 독일에 또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 분야의 대가가 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상당히 많고 본인이 또 그 엄마와의 갈등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책으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어 사쪽에 보면은 "우리는 사실 모두 연결되고 싶어 해요."라는 그 타이틀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지뢰밭 같아요. 혼자는 외로운데 관계는 힘 관계는 힘들어요." 요런 말이 있죠. 사실 이제 저희도 직업상 많은 분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죠. 근데 사실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모든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전부 네트워크가 연결된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돈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죠. 근데 거기 보면은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우리 다 같은 거를 느껴본 적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쪽에 보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언제나 인간관계였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가족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등 모두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밑에 보면은 어 소외된 그런 고통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6 쪽의 밑에 보면은 오프라인 온라인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 맺기 소통이 유연해지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직장인들, 학생들, 지인들 모두의 소망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소통과 연결이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단호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술은 배우고 꾸준히 연습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분이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럽의 그 교육 제도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7 쪽에 보면 독일 아이들은 학교에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 교육 방식은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 중심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과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영국은 2020년 9 월부터 관계 맺기 수업을 필수 교과 과정에 도입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 온라인에서의 관계, 안전한 관계에 대해 배웁니다. 이제 선진국이니까 이런 것들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 8 쪽의 밑에 보면은 괴테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밖에 들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타인을 수용합니다. 상대의 말을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죠. 내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나의 해석 때문입니다. 타인을 공감하는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정말 별표 3 개인 것 같아요. 괴테가 한 말이죠. 자신이 아는 것밖에 들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만큼만 보이죠.
그게 우리가 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견문을 넓히는 것은 그만큼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점점 어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신세계를 발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나부터 변화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성장할 때 관계도 성장합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를 는 나를 깨우고 함께 춤추는 일이 아닐까요?" 하면서 인제 이 작가는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 사람은 연습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변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1 장에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 연습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주제가 15 쪽에 "타인은 지옥일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 사르트르의 닫혀진 방이라는 건데, 사실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출구 없는 방이라는 말인데, 이게 희곡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책이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평생을 저는 진짜 이 사람이 사르트르를 좀 동경해요. 이 사람은 정말 엄청 다른 사람을 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 우리 어렸을 때 사르트르와 보바르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두 사람의 사랑에 관한 책을 많이 봤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그 보바르 부인과 사르트르가 둘이 50년 계약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50년 계약 그 조건의 종목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뭐 첫 번째, 어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순간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허용하기.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사랑하고 평생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살짝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서로 허용하기, 그런 종목이 있어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친구로서 평생 지내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체성을 가지고 어 '우리는 서로 진짜 자유롭게 지내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구속하지 않는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속하지 않는다. 그 계약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산다면 그거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호텔에서 둘이 같이 한 방을 쓰면서 살았어요. 호텔을 쓰고 산 사람의 이야기가 딱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르트르하고 코코 샤넬이 평생 그 파리에 있는 호텔에서 살다가 그 호텔 방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츠 칼튼 호텔이 지금도 샤넬의 방이 있거든요. 그 방을 쓰려면 되게 오래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인제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진짜 너무 쇼킹하고 멋있었어요. '호텔에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르트르의 이 닫힌 방은 주인공이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있는데 호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방에는 문이 없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아요. 밝은 방에서 세 명이서 평생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지옥이겠죠.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 된 거죠, 그 희극에서. 그래서 정말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밑에 보면은
여기가 바로 지옥이군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었어요. 우리가 고문실에 관해 나눈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겠죠? 뭐 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정이 되고 안심이 돼요. 그래서 한 번씩은 혼자만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행복한데 또 혼자만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또 타인이 없으면 또 혼자만 있는 게 또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6쪽에 위에 보면 프랑스 작가 장폴 사르트르가 1944 년에 발표한 희곡 닫힌 방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연극을 본 사람들은 이 대사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나 봅니다. 이후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고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타인은 지옥이다."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난 어록이 됐고 히트를 쳤죠. 지금까지도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대두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6쪽 밑에 보면 "지옥은 타인이다."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에 중독되면 항상 지옥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결함이 있는 경우 타인은 지옥일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미 타인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한다. 우리는 타인의 판단을 통해 나를 판단한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늘 타인의 판단이 들어간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실제로 지옥에서 사는 셈이다. 세상에는 타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탓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단지 우리 모두에게 타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17쪽에 중간에 보면 어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늘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 중에 자신을 잘 챙기며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남에게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주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동료, 후배, 상사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는 나. 두 번째,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 사람들 말 한마디 놓칠까 봐 퇴근하고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나. 세 번째, 가족 눈치 보다가 결국 싫은 일을 도맡아 하는 나. 타인의 자태에 갇힌 나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평판에 집착하면 나의 개성과 매력은 성장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소외될까 봐 불안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타인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눈치 보는 희생자, 분노하는 피해자로 살지 말고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인이라는 지옥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 19 쪽에는 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인제 우화인데 고슴도치가 너무 추우니까 고슴도치가 꼭 껴안고 추위를 버텼더니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춥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대고 몸은 뛰고 붙어서 했더니 따뜻하면서 거리가 생겨서 상처가 안 났다는 거죠.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도 어 사실 독일의 철학자죠. 이분도 이제 염세주의적인 그런 어 이성주의 우리 미술사에서 계몽주의 했죠. 계몽주의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고 해겔과 맞짱을 떴던 그런 이제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 고슴도치 이야기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19쪽 밑에 보면 혼자는 외롭고 타인은 힘들고 이것이 자립과 상대와의 일체감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부딪히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친밀감을 쌓으려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인간관계는 신중한 행동과 약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피해 주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잘 지내는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해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관계는 거리 두기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니컬해 하는 말 있죠. 시니컬해. 그거는 인제 거리 두기가 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시니컬이라는 말이 이 어 여기서 나왔거든요. 디오게네스가 이 사람이 자기는 개라고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인제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로 된 통나무 속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어 발을 하나 들고 이렇게 소변을 낸다든지 이렇게 개와 같은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의 철학을 견우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시니시즘이라고 해요. 시니시즘. 그래서 그 시니시즘에서 나온 게 시니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어원이에요. 그래서 어 이 견우학파라는 말에서 음 그 좀 '냉소적이다.' 하는 냉소주의라는 단어가 발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말을 걸려고, 이 사람이 그 당대 유명한 철학자니까 이 사람이 이제 통나무 집에서 거의 헐벗은 상황으로 이렇게 앉아서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 저 부탁이 있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 줄 수 있냐."고 한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좀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햇볕이 가려지는데 좀 비켜 줄 수 없냐."고 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이제 당황했죠. 그래서 그 하인들이 막 칼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죽이려고. 감히 알렉산더 대왕한테 비켜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니까 좀 비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내가 만약에 당신이면 당신과 같이 살아보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는 그 그냥 자기 이기만 자기는 바란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런 철학자인데, 어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불을 대하듯 거리를 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리 두기라는 말은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사실은 거리 두기로 모든 것을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클래식과 가요의 차이를 거리 두기로 표현을 했어요, 철학에서는. 클래식은 거리 두기가 있는 감정 표현이고, 가요는 거리 두기가 없는 감정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교양은 거리 두기가 있어야만 교양이 있고 거리 두기가 없으면 교양은 없다. 그렇게 철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표현에 정말 제가 인제 예전에 공부할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이렇게 슬픔이나 기쁨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삭히면서 슬프고 조용히 삭히면서 기쁘잖아요. 근데 가요는 사랑하면 막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고 슬프면 막 울면서 슬프다고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교양의 표현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 모든 거에는 거리 두기가 있다면 그 사람이 교양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강렬하게 표현하는 거는 상대방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교양이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모든 자식 간에도 거리 두기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리 두기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되게 감정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 쪽에 보면 가지치기를 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상처 나고 찢어진 나무 껍질은 조심스럽게 손질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잡다한 가지들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쳐내고 그런 것들도 인간관계에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자 22 쪽에 "누구나 인간관계는 두렵다." 그 부분에 보면 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의 끈을 견고하게 하는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에 섬세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연결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되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23 쪽에 보면은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내용이 나오고요. 이분은 또 유태인인데 본인이 그 유태인으로서 그 잡혀가서 엄청난 죽음 앞에서 그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와서 그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체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그 나약해서 적응을 또 바로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이분이 자기가 체험한 거를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충격을 받는대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데 두 번째는 생존하기 위해서 무감각해진대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밥 먹었던 동료가 오후에 죽어 나가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 무감각으로 간대요. '내가 살아남았다는 게 다행이구나.' 이렇게 된대요. 그런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의 이유를 찾아내요. 근데 본인이 정말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면 그러겠어요? 묻지 말래요. 그런데 내가 살겠다는 목표를 가졌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분석 과학자는 인간이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지면요. 정말로 그걸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본인이 체험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어 그 책을 보면 사실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25 쪽까지 그 반응 유연성에 대한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자기 조절 장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인제 그 이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이 어 이분이 책에서 쓴 것처럼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대학교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중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수용소에서 겪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곧 끝날 현실이야. 나는 앞으로 멋진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미래만 생각했대요. 계속 미래만 생각하고 오늘의 고통을 계속 '그냥 지나가는 과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진짜 대학교 강당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한 1%가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일단 수용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건장한 남자는 가스실에서 배제가 된대요. 그래서 어 90%는 바로 죽는대요. 약해 보이고 여자고 아이고 노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가스실로 다 갔대요. 그리고 힘을 좀 쓸 만한 사람인 10%만 딱 남겨서 그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노역 중에 "힘들다."라는 표정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거를 막 보이게 된대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스프만 먹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식하게 굉장히 의사였잖아요. 의사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육체 노동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게 된대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적응하는 인간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3월 30일 날 이 전쟁이 종식돼서 "우리는 해방될 거야."라고 계속 외쳤대요. 근데 그 사람이요, 29 일이 됐는데, 사실은 인제 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사실 굉장히 그 뒤에 끝났잖아요. 근데 3월 30 일에 됐는데 29일 날 종식의 소식이 안 들어오니까, 그 멀쩡했던 사람이 3월 29일 날 갑자기 밤에 고열이 되더래요. 그러더니 30일 날 아침에 죽었대요. 그런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진짜로 죽는다는 것을 또 증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플라시보 박사가 증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좋은 내가 목표를 딱 그려 놓고 그대로 상상하고 너무 그때 있는 사람처럼 하면서 '지금은 흘러가는 과거의 하나야.'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힘든 거가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힘든 거의 100 분의 1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더 강렬하게 그 목표를 삼았을 때 인간의 그 초인간적인 그 힘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책에 쭉 나오고요. 30 쪽에 "나는 왜 늘 상처받는 걸까?"라는 말이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상대를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이해하고 나아가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상처를 받냐면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받고 싶고 의지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의지할 생각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음 잘 보이려고 내 모든 삶이 상대방을 맞추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집착되어 있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립적인 생각을 갖는 것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뒷부분에 있어요. 32 쪽에도 중간에 보면 거기가 별표인데, 나중에 그 부분을 읽어 보세요.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상대의 말을 상대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죠. 내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나의 주관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의도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나 말을 내 필터로 하기 때문에 더 상처가 크다는 거죠. 34 쪽에 중간에 보면 그 거기도 별표인데,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힘들고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이 없어도 싫을 수 있을 겁니다."까지가 별표고요. 어 그 밑에 보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사람은 나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막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누스킨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막 상처받잖아요. 근데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소주를 좋아하는데 네가 소주를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상대방은 맥주를 좋아할 수도 있죠. 이건 단순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취향이 똑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35 쪽에 밑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 주면 좋겠다. 친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환상이에요. 그래야 혼자 기대하고 혼자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요 부분도 별표예요. 요 부분을 꼭 읽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36 쪽에 위에 보면은 별표가 있는데요. "실제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예상보다 적다." 그리고 남은요, 남에 대해서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마지막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여기에서 이 저자가 또 쓴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보니까 박상민 씨가 쓴 책에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거는 실험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이제 책은 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어 그 실험을 했는데 부정적인 친구를 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 때문에 전파가 되는 게 그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1 차적으로 30%가 30% 에서 40%가 닮게 된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20%를 닮게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하물며 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같이 체중이 늘어나는 게 40% 래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20% 래요. 그것도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둬야 된대요. 우리가 예전부터 금묵자욱이라는 말도 있었죠. "검은 곳에 가지 말라. 검은 곳에 가면 검은색이 된다." 그런 말도 또 유유상종 이 고사성어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람끼리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는 그 태도나 말에 대해서 잘 함부로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이 관계 맺기는 우리가 독립적인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거리 두기를 할 때 가장 평생 갈 수 있는 완벽한 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처는 어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했을 때 상처가 더 깊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필터링으로 상대방을 다 해석한다는 게 타인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다 아이 컨택 해 보세요. 예. 책도 끝났고 이제 뭐 지금 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또 이렇게 새롭게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이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는 이 가운데에서 눈이 말하는 그 관계 형성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훈련을 통해서 더 매력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나를 만들고 그래서 더 좋은 영향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